최근 관심을 모으는 이슈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는 이재승의 뉴스 속속 시간입니다. 이재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태풍 비껴가고 미세먼지 습격입니다. 네. 최근에 그 18호 태풍 탈림이 한반도 올라오지 못하고 일본 열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소멸을 했거든요. 반면에 지난 화요일부터는 전국 곳곳에 중국발 스모그가 때이르게 들이닥쳤습니다. 자, 이 두 현상의 원인은 공교롭게도 같습니다. 바로 빨리 찾아온 가을 날씨 때문입니다. 네. 그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커졌는데요. 태풍 탈림이 올라오지 못한 것도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 찬 공기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올해 기후 조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그 잘생긴 평년으로 불확실성이 적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작년과 재작년에는 엘니뇨 또 라니냐 때문에 대기가 출렁거렸다면 올해는 안정적인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정말 특이한 기상이 없는 한 올가을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풍이 비켜가고 미세먼지가 온 이유가 다 같다. 지금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찬 공기에 막혀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은 뭔가 지금 한반도에 찬 공기가 막고 있으니까 뭐가 오지 않아야 되는데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고 북저양, 그러니까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은 그런 기압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풍 또는 남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중국발 스모그가 전국 곳곳에 영향을 줬습니다. 기상청 수치예보 모델에 따르면 향후 한 10일 정도 전망이 가능한데 다음 주에도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태풍의 가능성은 낮고 또 그 서풍이 불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날아드는 미세먼지 지난 화요일에 정말 심각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걱정이 되는군요. 두 번째 이슈는 뭐죠? 네, 두 번째는 지진 취약 지역이 따로 있다입니다. 이른바 그 불의 고리로 알려진 환태평양 조산대 정말 악명이 높죠. 네. 이번 주에만 해도 계속해서 뉴질랜드나 대만, 일본 등 계속해서 잇따라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멕시코가 심했었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강도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더 피해가 큰 곳, 이른바 지진 취약 지역이 존재를 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지난 19일 멕시코를 강타한 규모 7.1의 지진은 수도 멕시코시티로부터 남쪽으로 12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 정작 피해는 멕시코시티가 가장 컸습니다. 네, 물론 그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인 탓도 있지만 지형 탓이 큰데요. 멕시코시티는 호수였던 곳에 세워진 분지 도시라서 땅이 습하고 또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젤리 같은 형태가 됩니다. 지진파는 퇴적층처럼 무른 땅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피해를 키우게 되는데요.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같은 양의 에너지가 좁은 지역에 쌓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집니다. 이른바 증폭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슈도 계속해서 보죠.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광석 죽음의 진실은입니다. 네. 그 거리에서 또 이등병의 편지, 또 서른 즈음에 등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곡들 많이 우리에게 선사해줬던 그런 가수 고 김광석 씨인데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이분의 노래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는 노래방에서 혼자 계속 불렀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김광석 씨 이야기 하기 전에 잠시 한번 우리 김광석 씨 노래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시죠.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네.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였죠. 저도 30살 됐을 때 저 노래 참 많이 불렀어요. 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네, 계기가 딱 있으면 이등병의 편지, 군대 갈 때 또 서른 즈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감성을 참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멋진 곡들을 선사해준 고 김광석 씨인데, 자,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김광석 씨의 자살에 관해서 여전히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이후에 또 딸의 사망 사실도 확인되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화 김광석에서는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용의자로
부인 서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 전선을 3번 감아 자살을 했다라고 했는데도 자국이 보고 앞에만 있었다는 점, 그리고 메모광인 김광석 씨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 또 부인 증언과 달리 김광석 씨가 여자 문제도 없었고 또 우울증 치료약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들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영화가 심증만 나열을 했지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 김광석 씨의 딸 서현양의 죽음은 유족 측의 그 변호사죠, 김성원 변호사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어제 뉴스룸에 출연한 김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서현 양이 사망할 당시 유족 측하고 서해순 측하고 저작권 사용 관련한 소송 계속 중이기 때문에 예. 만약 서현 양이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만약에 법원이 알았더라면 조종이 성립되었을 여지가 과연 있었겠느냐. 이거는 다른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네, 이것은 이제 저작권 문제를 두고 부인 서모 씨와도 유족 측의 어떤 그런 입장인데 유족 측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요. 다만 부인 서 씨가 이 서현 양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것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서현 양은 그 병원에서 치료 중에 숨졌고 또 경찰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어서 사건이 종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억지로 감추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튼에 아직까지 이 부인 서 씨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또 잠적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좀 재수사가 이루어질지 또 20여 년 전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